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화홍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정경훈입니다. 오늘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환자분들의 증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에서도 내시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동영상들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놀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혐오스럽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린다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5에서 한 10mm 정도 되는 사이즈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초소형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수술 기구를 삽입해서 진행하는 이제 최소 침습 수술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외과 수술에서도 이제 복강경이 있고 로봇 수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 우리 몸의 신체에 이제 절개하는 부분이라든지 데미지를 덜 주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많은 시간을 통해서 다른 외과라든지 뭐 그런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등 다른 수술을 하는 부분도 정형외과도 마찬가지고요. 관절경 수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최소 침습 수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소 침습 수술의 이제 일환으로서 척추에서도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발달을 하게 됐는데 크게는 이제 단일공 척추 내시경 수술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일공 척추 내시경 수술은 보통 이제 영어로 PSLD, PELD라고 소개가 많이 되어 있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BESS, BES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UB 이렇게 소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SLD는 이제 영어로 Percutaneous Stethoscopic Lumbar Decompression 또는 디섹토미의 약자가 되겠고, PELD는 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ectomi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베스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이제 베스의 경우에는 바이포탈 엔도스코픽 스파인 서저리의 약자가 되고 UB 같은 경우에는 유니레터럴 바이포탈 엔도스코픽 스파인 서저리라고 불리는데 큰 맥락에서는 같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을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방 수술, 오픈 서저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관열적으로 열어서 하는 수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레벨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개방해서 열고 수술하는 수술은 한 요 정도 되는 5cm 정도 되는 길이의 절개를 통해서 양쪽에 이제 척추 등을 이렇게 근육을 박리를 한 뒤에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우리가 이제 뼈에 있는 부분과 신경이 있는 부분까지 이만큼 깊숙이 도달을 하려면 그쪽 부분에 이제 근육이라든지 뼈에 손상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상처가 이쪽에 이렇게 보시는 제일 왼쪽에서 보시는 요 상처 부위와 같이 일자로 이렇게 길게 남고 흉터 또한 비교적 좀 크게 남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허리 부분은 조금 덜 한데 흉추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등 근육이 당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켈로이드 생기신 분들처럼 상처 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좀 두꺼워지는 양상으로도 좀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러한 수술들을 이제 최소 침습으로 어떻게 하면 좀 환자분들한테 데미지를 적게 주면서 수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발전이 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은 먼저 원포탈이라고 하는 단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부터 시작이 돼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PELD 바이포탈로 점차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단방향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보시는 요 그림이 이제 단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에서 한 8mm 정도 사이즈의 스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느다란 통이 들어가는 부분만 상처가 남게 됩니다. 실제 환자분 상처를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한 1cm 정도 되는 1cm 미만의 이제 상처 부분이 남게 되고, 이제 요 부분만 딱 상처가 남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미용적으로나 이럴 때 도움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척추체 앞까지는 이제 기다란 바늘을 이용을 해가지고 쭉 타고 들어가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늘과 이제 다일레이터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그 통로 부분의 근육 손상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손상도 적고, 그다음에 병변 주변의 뼈도 최소한으로 좀 치면서 이제 뼈 손상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방향 내시경 수술의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메라로 한 기구가 들어가는 구멍, 요게 좀 길거든요. 요 깊이가. 근데 길고, 그다음에 이 기구 들어가는 이 그 통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수한 전용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오픈 서저리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일반적인 척추 내시경 수술 기구들을 조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각도의 시야 각도가 조금 비교적 이제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최근에 이제 바이포탈, 바이는 이제 두 개라는 뜻이 있죠. 양방향, 바이포탈 그 엔도스코픽 스파인 서저리라고 하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고안이 돼서 많이 요즘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또한 이제 1cm 정도 미만의 인시전을 가지고 두 개의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구멍 두 개를 통해서 한쪽은 카메라, 한쪽은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이제 사진 모습이 되겠고요. 흉터도 봤을 때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 이제 제 환자분의 이제 그 흉터 사진으로 그 자를 대고 찍어서 남겨본 건데, 이렇게 1cm 미만의 작은 흉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렇게 좀 많이 아물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수술 흉터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많이 보이지 않고 최소 절개를 통해서 주변 조직 손상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단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서는 이제 전용 기구만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오픈 서저리, 개방 수술에서 사용했던 기구를 단방향 내시경보다는 비교적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방향 내시경에 비해서 시야가 조금 더 넓고 자유로워서 주변의 병변을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UHD, 4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질을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4K 이상의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실제 이제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의 사진을 캡처한 것인데, 요 이제 기구, 보시는 기구가 큐렛이라고 하는 기구인데, 보통 앞에가 한 2mm 내지 3mm 정도 사이즈에 갖고 있는 그 기구입니다. 그래서 2mm 내지 3mm가 이렇게 크게 보인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확대가 잘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여기 해상도도 보면 이 2mm, 3mm보다 작은 크기의 혈관도 이렇게 실처럼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겠고, 이제 최소 침습이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상처 부위만 작다고 이제 미용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고요. 정상 조직에 손상을 그만큼 덜 주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비교적 적고, 재원 기간이 짧아지고 퇴원이 빨라져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방향이 됐든 단방향이 됐든 이제 내시경 수술은 지속적으로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물을 이제 물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환경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감염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경우에 기존 이제 오픈 서저리에서 사용하던 척추 기구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친숙한 기구들을 이제 평소와 같이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임상 결과 측면에서도 요즘에는, 뭐, 기존 오픈 서저리와 이제 비교했을 때 더 이제 좋거나 이제 견줄 만한 결과들을 보인다는 이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의 대상이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제 주로 대상이 디스크 환자라든지 이제 간단한 협착증에 이제 좀 국한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디스크 환자뿐만이 아니고 협착증, 그다음에 유압술 이렇게 환자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고, 예전에는 이제 이제 그 허리 쪽에서만 수술을 많이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흉추라든지 경추 쪽으로도 이제 수술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불안정성이 있거나 그다음에 고도의 척추 전방 전이증, 전방 전이증이라는 건 이제 척추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 있어서 뒤쪽 신경공이 많이 좁아져 있다는 이제 환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가 좀 심하게 있거나 그다음에 감염, 척추 측만증, 뭐 암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에 이제 해당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뭐 감염성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내시경으로 좀 치료하려는 시도들이 좀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낮은 그레이드의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을 가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압술 시행할 때도 내시경을 이용한 유압술이 많이 시행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도 좋은 결과를 이제 보이고 있어서 수술의 이제 대상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보이는 이 사진들이 양방향 내시경을 이제 이용을 해서 유압술을 시행한 것들을 보고한 논문들인데, 보시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C에 보이는 사진이 척추체 사이에 디스크를 긁어내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종판이라고 하는 부분의 깊은 부분까지도 카메라로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 연골판, 얇은 종판이라고 하는 거를 잘 긁어내서 이렇게 우리가 뼈만 잘 노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종판을 잘 예쁘게 긁어내고 그 골절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돼야 우리가 이 양쪽의 두 뼈를 이제 잘 유압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를 이제 비교적 많은 범위에서 자세하게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수술하신 실제 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의 실제 사례 첫 번째인데요. 이 환자분은 이제 51세 남자분이셨고, 이제 허리 통증하고 왼쪽 다리에 이제 저림, 그다음에 힘 빠지는 증상,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이 좀 안 들리는 증상으로 이제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이제 그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좀 하루에도 좀 장시간 오래 앉아 있으시면서 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오셨을 때 이미 이제 좌측 하지 쪽의 감각이 좀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다고, 허벅다리하고 다리 쪽으로 감각이 무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엄지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다 놓고 발가락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잘 안 들리는, 힘이 빠져가지고 잘 안 들리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해봤더니 이제 4번, 5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이게 이제 가운데로 이제 그 가로로 잘라서 본 단면 사진인데, 이렇게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터져서 뒤에까지 이렇게 많이 흘러나와서 뒤쪽에 지나가는 신경 길이 많이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허옇게 보이는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과 함께 신경 다발들이 저렇게 점점점점 모양으로 보이는 모습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위쪽에는 이제 앞쪽에서 많이 흘러나온 디스크 때문에 눌려 있는 사진이고, 그 아래쪽으로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밑에 터진 디스크가 이 부분만 터진 게 아니고 밑에까지 흘러 내려와서 이제 아래쪽에 이제 발가락으로 담당하는 신경을 이제 크게 누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술한 사진을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뼈 부분이 보이고,
뼈 주변에 이제 그 우리가 근육을 이제 전기 소잡기, 관절경에서 쓰는 전기 소잡기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조금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할 공간을 좀 일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을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드릴을 이용을 해서 일부 이제 그 카메라라든지 수술 기구, 디스크를 제거하러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드릴로 어, 일부 뼈를 정리를 해주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제 뼈 부분도 인대라든지 이런 데 정리를 좀 해주고 아래쪽에 황색 인대가 이제 붙어 있는 부분을 옆쪽이랑 같이 쭉 정리를 해줘서 이제 공간을 만듭니다. 이렇게 드릴로 카메라로 자세히 보면서 이미 이렇게 딱 보시면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뼈인데 아래쪽에 이미 여기 밑에 신경이 지금 있어요. 신경이 있는데 여기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옆쪽으로 황색 인대를 제쳐주면 이 아래쪽에 실핏줄과 함께 보이는 부분이 이제 신경끼리 지나가는 경막과 함께 신경근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조심스럽게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뼈를 이렇게 똑똑똑똑 덮고 있는 인대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네, 이렇게 신경끼리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위쪽에 이제 신경을 살짝 위쪽으로 젖혀 놓은 상태고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요게 신경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 지금 젖히고 있는 기구가 한 3, 4mm, 4mm 정도 되는데 요 이제 신경 길이 4mm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크게 보이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부를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주고 피나는 거를 조금 지혈을 좀 해준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제 황색 인대를 조금 걷어내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신경끼리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혈을 좀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젖히면 아래쪽에 이렇게 허옇게 지금 튀어나오는 게 보이죠? 이게 이제 터진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터진 디스크, 이렇게 신경근만 딱 젖혀도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밀려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터진 디스크를 이제 카메라와 이제 기구를 이용을 해서 보면서 신경을 살짝 옆쪽으로 밀어놓고 이제 디스크 터진 조각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조각조각해서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이 터진 부분 쪽에서 조금 더 끄집어낸 다음에 신경근이 지나가는 주변부로 해서 아래쪽에 더 낀 게 없는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게 없는지 위 아래쪽으로 쭉 확인을 해보고 이제 없으면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마치면 이렇게 신경근이 다 이제 원래 위치로 돌아와 있고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위치로 감압이 돼서 풀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수술 후 MRI를 보면 이런 식으로 어, 뒤, 많이 앞쪽에서 튀어나왔던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신경줄도 풀어졌고 아래쪽에 디스크 파티클 흘러나왔던 것도 제거를 해서 신경이 이제 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감압을 시행한 이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의 환자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6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분 역시 좀 레미콘 일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오랫동안 좀 앉아 계시고, 평소에 이제 그 비포장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좀 많이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저한테 오셨을 때 이제 왼쪽 허리 통증이 많이 아프다. 그리고 왼쪽 허벅다리 앞쪽에 감각이 없다. 많이 떨어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절여서 못 걷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오셨고, 다른 데에서 이미 주사 한 3번 맞고 약 먹고 뭐 지켜보고 했는데 한 달 반 정도 기다려 봤는데도 호전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아픈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이제 감각이 한 70% 정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무뎌가지고 잘 만져도 꼬집어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고 MRI를 촬영을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 2번, 3번 디스크가 터져서 위쪽으로 이번에는 아까 환자분은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위쪽으로 많이 타고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본 MRI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가운데 쪽에 이쪽에 있는 신경기를 많이 누르지는 않는데 옆쪽으로 나오는 신경길에 딱 그 사이에 우리 발에 이제 운동화에 돌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딱 낑겨 있어가지고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을 이제 누르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원래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환자분들처럼 요 가운데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꺼내는 게 원래 정상 이제 제일 보편적인 방법인데, 이 위쪽에 있는 척추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위로 갈수록 척추체 자체의 뒤쪽에 있는 덮고 있는 뼈 모양도 이렇게 점점 좁아지게 되고 가운데에서 이제 그 우리가 후관절이라고 하는 살려야 되는 관절이 있는데 그 거리도 짧아지게 되고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 관절도 많이 망가지고 위쪽으로 또 뼈 모양 때문에 더 많이 이제 뼈를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골절이 그쪽 부분에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파스 인터아티큘라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척추체와 이제 뒤쪽에 덮고 있는 이제 덮개의 뼈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 그쪽 부분을 많이 치게 되면 거기가 얇아져서 프랙처 그러니까 골절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요 약간 옆쪽으로 해서 척추체의 옆쪽인 추간공,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래쪽을 보려고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간공 경유를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여기가 이제 추간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머리, 그다음에 오른쪽이 다리가 돼서 왼쪽에서 이제 본 사진인데 이렇게 뼈를 살짝 치고 들어가게 되면 밑에 쪽에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신경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를 추간공 인대를 이렇게 제거를 일부 좀 하게 되면 아래쪽에 신경이 이미 보이죠. 근데 여기가 자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약간 분홍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있는데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뭔가 허여멀거리한 게 지금 위에 같이 있는 게 보이죠. 이쪽에 있는 건 인대인데 저 안쪽에 뭔가 구석 깊은 곳에 뭔가가 지금 낀겨 있습니다. 저게 이제 터진 디스크가 되겠고 요거를 이제 옆볼 정리를 싹 해준 다음에 기구를 이용해서 살살살살살살 끄집어내면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운 좋게 다행히 한 덩어리로 이렇게 크게 디스크가 한 번에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쏙 빠지면서 네, 신경끼리 풀리게 됐고 이렇게 보시면 기구로 이제 혹시나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이 신경길에 이제 디스크 파티클이 안쪽에 남게 되면 뭐 증상이 좀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아 있을지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안에를 기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주고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더 누르고 있는 신경근이 없는지, 디스크가 없는지, 신경근이 잘 감압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마쳤던 케이스이고, 수술 후에 MRI 사진을 보시면 위쪽으로 흘러나갔던 디스크 다 깨끗이 잘 제거되고, 이제 왼쪽으로 나오는 신경근을 눌렀던 디스크 파티클 또한 이제 많이 제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환자분은 이제 세 번째 환자분 사례가 되겠는데 74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분은 이제 왼쪽 다리, 양쪽 다리가 사실 다 저렸고 왼쪽이 조금 더 심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5월 정도부터 저리고 통증이 있고 네, 쥐나는 양상 이런 양상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왔을 때도 MRI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워낙 협착이 심하셔서 수술을 좀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그렇고 본인이 주사 맞고 좀 괜찮아졌다. 그래서 약 먹고 조금 보시겠다 하셔가지고 보존적 치료로 한 1년 가까이 이제 약타 드시면서 좀 지켜보셨던 분인데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제 조금만 걷다 보면 양쪽 엉치랑 허벅지 뒤쪽에서 저림감이 올라오고 걷는 거리도 이제는 좀 많이 짧아져가지고 내가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이제 올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4번, 5번 사이에 중심성 이제 협착이 심하게 있었고 신경끼리 뒤쪽에서 이제 눌려가지고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관절염 후관절이라는 곳이 이제 비후가 되면서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관절염도 생기면서 모양도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황색인데도 좀 두꺼워지면서 그 공간이 척추
이제 사이 공간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보통 이제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증상이 의뢰 또 괜찮았다가 또 악화됐다, 괜찮았다, 악화됐다 이러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안 되고 힘들 때 보통 수술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뭐 불안정성이 많이 심하지 않고 한마디에 문제가 있으셔서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뒤에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술을 들어갔었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디스크를 절제하거나 터진 디스크를 꺼내는 수술은 아닙니다. 이 수술은 우리가 이제 신경 척추공 협착이 있었을 때 뒤쪽에 후방 감압술이라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뒤쪽에 눌려 있는 구조물만 길만 열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의 특징은 아까 디스크는 이제 터진 방향 쪽으로만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디스크만 제거를 하면 끝나는 수술인데, 이거는 한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을 다 이제 감압술을 시행을 해줘야 되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쪽 왼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왼쪽을 먼저 뼈를 좀 이제 공간을 확보해주고 반대쪽으로 넘어간 거죠. 반대쪽 오른쪽으로, 저쪽 지금 카메라에서 보시는 저 멀은 쪽 위쪽 12시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오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왼쪽이 머리고 오른쪽이 다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부분이 오른쪽이 되겠고 가까이 보이는 부분이 왼쪽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뼈 아래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같은 쪽, 왼쪽의 아래쪽 부분에 황색 인대가 끝나는 부분,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반대쪽, 오른쪽 다리로 가는 5번 신경이 되겠고요. 반대쪽에 있는 곳까지 넘어가서 반대쪽 황색 인대가 이제 끝나는 부분까지 쭉 다 드릴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박리를 시행을 해주고 두꺼워진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곳까지 완전히 다 감압이 된 걸 확인을 하고 기구를 이용해서 황색 인대를 이제 삭삭삭삭 밀어가면서 떼주면 이 두꺼워진 인대를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같은 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이런 두꺼워진 인대가 이제 눌렀기 때문에 서서히 신경이 이제 숨이 막혀 오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만 이제 지나면 가다서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수술 후에 보면 이렇게 위쪽에 황색 인대가 덮고 있던 공간이 감압이 되면서 제대로 이제 감압이 이루어지면 이 밑에 쪽에 이렇게 눌려있던 그 뇌척수액으로 이제 빵빵했던 공간이, 물풍선이 이렇게 눌려있던 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감압이 된 모습을 확인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MRI 촬영을 하게 되면 이 화살표로 보이는 부분에 있었던, 꽉 누르고 있었던 이제 그 황색 인대가 없어졌고, 뒤쪽에서도 봤을 때 공간이 넓어져서 이제 눌려 있었던 신경끼리 좀 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증상도 걸어보면은 본인이 딱 벌써 느끼세요. 걷는데 엉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데 뒤쪽으로 다리 저림 오는 게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환자분은 이제 흉추부 수술을 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분도 74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부터 걷다 보면은 뭔가 왼쪽으로 본인이 좀 쏠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걷는 느낌이 든다라고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한번 복도에 나가서 한번 걸어봅시다, 그래서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왼쪽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또 왼쪽으로 본인 몸이 쏠리니까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중심을 못 잡으면서 걷는 모습을 좀 보이셨어요. 그리고 항문에 힘을 주는데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소변도 마려운데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비뇨기과에 가서 약을 좀 타다가 먹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이게 진짜 척추의 문제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변비라든지 방광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노화로 인한 증상이 있는 거냐, 이걸 감별하기가 상당히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이제 뭐 약을 먹고 그랬는데도 평소에 이제 뭐 변비가 심하셨던 분이면 모르겠지만 점점 점차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항문의 주변에 힘이 빠지고 이러시는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허리 문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는 왼쪽 다리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다. 저린 증상은 없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했을 때 흉추 10번, 11번 사이에 뒤쪽에 이제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가지고 이제 흉추부에 우리가 척수증이라고 하거든요. 밑에 쪽에 요추가 눌려서 생기는 그런 협착증하고는 조금 증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요추부는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노화에 때문에 생기는 질환인데 어느 정도 눌려도 환자분들이 잘 버티세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신경근,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뭉쳐서 있어도 뭐 어느 정도 오래 좀 잘 버티고 그러는데 위쪽에 흉추라든지 경추 쪽은 우리가 이제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중추신경입니다. 이거는 말초신경이 아니고 중추신경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추신경이 눌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양쪽 다리 힘이 빠진다든가 아니면 무슨 걸을 때 휘청휘청 하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던가 그다음에 뭐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밑에 쪽 말초신경 요추에서 눌리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반드시 눌리면 수술을 하셔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증상이 좋아지는 거는 둘째치고 가만히 놔두면 증상이 악화되고 이게 비가역적인 손상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를 막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은 좋아지려고 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 그래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한마디만 문제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시경으로, 흉추부 내시경으로 최소 침습적인 수술로 시행을 해봅시다 해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추부하고의 수술적 치료의 이제 차이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까 보셨다시피 물풍선이 요추부는 낭창낭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구를 좀 넣다가 좀 젖히거나 아까 신경근 제가 이렇게 막 옆으로 기구를 통해서 젖히고 하는 그런 과정이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흉추부라든지 목 이런 데 있는 이제 중추신경은 절대로 누르면 안 돼요. 누르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마비가 생기거나 오히려 데미지를 주면은 이게 이제 비가역적인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절대로 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수술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수술을 진행을 하지만 밑에 쪽에 있는 신경을 절대로 누르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내시경 수술로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점이 카메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신경이 어디까지가 지금 신경이 있고 어디까지가 눌려 있고 이런 거를 눈으로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쪽 지금 보시면 위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드릴만 살짝 넘어가서 위에 있는 뼈만 살살살살 갈아주게 되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반대편이 되겠는데요. 반대편 쪽에서도 누르고 있는 이제 황색 인대를 싹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노란색, 황색 인대가 이쪽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제거를 해서 없는데 여기 지금 이 경막이라고 하는 신경 싸고 있는 막인데 여기에서 안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황색인대 고라증이라는 질병의 특징인데 붙어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붙어서 있으신 분들도 있고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황색인대 고라증 같은 경우에는 운이 나쁘게 저렇게 경막하고 황색인대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박리가 안 되고 유착이 심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거를 무리하게 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부분에 이제 신경이 감압되는 부분만 어느 정도 감압을 시켜주고 저거는 이제 저 신경막에서 떼지 않고 그냥 놔두고 나옵니다. 오히려 떼려고 이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경막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유발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감압을 하는데 이제 무리하게 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환자분도 떼려고 노력은 당연히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여기 제가 보시면 기구를 이용해서 떼보려고 이 붙었는지 떼줄 수 있는 건지 확인을 좀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기구를 이용해서 좀 떼보려고 했는데 안 떼지는 거를 제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잡아서 한번 들어봤더니 안 떼집니다. 안 떼져서 요거는 이제 냅두고 위쪽에 있는 보시면 공간만 이렇게 남겨두고 나면 이 눌렸던 신경만 어느 정도 감압이 되면 되기 때문에 증상은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이 이제 수술하고 한 3주 지나고 나셔서부터 소변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보통 휘청휘청 하면서 걷는 증상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이틀째부터 이제 걸어 다닐 때부터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앞서 보셨던 거는 이제 흉추. 우리가 이제 흉추부가 되겠고, 지금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경추부가 되겠는데, 목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5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다른 병원에서 예전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그 나사가 박혀 있습니다. 플레이트하고. 그래서 딴 데서 목 디스크 수술로 유압수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잘 쓰셨다가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우측 이제 요 바깥쪽 팔이 여기 저리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압수를 진행을 하면 이제 유압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일은 별로 없지만 이 위아래 부분이 또 시간이 지나면 의뢰 또 좀 좁아지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좀 더 빨리 망가지게 되는데 망가졌다고 뭐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서 한참 잘 쓰시다가 위아래 부분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고 이제 망가지면서 통증이 오시니까 당연히 주사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이제 하면서 좀 보셨습니다. 근데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측 이쪽에 팔저림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자다가 막 깨고 그럴 정도의 통증이 있으셔서 수술적 치료를 이제 결정을 하고 내시경 수술로 뒤쪽에 눌리는 신경공만 좀 풀어주는 수술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MRI에서 보시면 이게 오른쪽 동그라미가 있는 오쪽이 오른쪽, 왼쪽이 되겠는데 왼쪽에 신경공 나가는 구멍은 비교적 그래도 좀 넓혀져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많이 뼈가 자라 들어와 가지고 이제 디스크 간격도 줄어들어 있고 뼈도 관절염 소견이 일부 나가면서 이제 신경공에 협착이 있었고 사면을 보는 MRI 상에서도 이렇게 신경이 많이 좁아져 가지고 눌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했고 여기는 오른쪽이 이제 머리, 왼쪽이 다리, 그다음에 요 위쪽이 왼쪽, 요 아래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부분부터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비슷합니다. 처음에 먼저 이제 주변 부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드릴을 이용을 해서 위쪽 머리 쪽에 있는 뼈의 이제 일부 부분을 이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황색 인대가 끝나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 노출을 시킵니다. 이거를 뜯어야지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래쪽 아까 이쪽 오른쪽에서 이제 이쪽 작업을 다 끝내고 아래쪽에 있는 뼈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신경공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신경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작업을 다 하고 나면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래쪽 위에서 아래로 지나가는 신경 좀 모습이 좀 다르죠. 주하고 그래서 이 신경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 뒤쪽에 있는 눌렸던 뼈 조각들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 구멍을 내서 이 신경이 눌려 있던 부분이 이제 잘 지나가도록 누르는 부분 구조물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 수술을 다 끝내고 보게 되면 이쪽에 시커멓게 눌려 있었던 부분에 신경공이 뒤쪽에 있는 구조물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많이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이제 어깨라든지 상완의 저림이 이제 80% 정도 호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측의 팔저림의 강도라든지 빈도 이런 거는 이제 호전이 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상이 조금 남긴 했지만 약은 안 먹어도 된다. 이제는 약 안 먹고 잠도 잘 잔다. 그래서 증상 호전이 많이 되신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척추 내시경 수술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케이스에서 내시경이 해결이 가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사 받고 고정하는 유압수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 이제 내시경 수술로 대체가 가능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많은 의사들이
이제 그 좀 더 어떻게 하면 최소 침습적인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해서 환자분들의 좀 회복을 좀 빨리 도모할 수 있을까 많은 노력과 발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시경 수술이면 만능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했을 때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을 통해서 회복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흉터적인 것도 그렇고, 다른 모든 면에서도 조금 더 오픈 서저리, 저희가 이제 관열적으로 열어서 하는 그런 수술보다 장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진행을 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치료를 할지는 반드시 척추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서 올바른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최소 침습적인 수술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서 올바른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질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보자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한 지 5일 정도 지났고 지금 현재 통증이 계속 사라지질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첫날 수술을 하고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괜찮았다가 1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방사통과 저림, 오른쪽 다리에서 저림이 한 번에 몰려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MRI 다시 찍었고 수술 깔끔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기다려야 할까요? 이거 이제 그 검사를 안 해봤다고 하면은 이제 수술했던 양방향 내시경 수술 중에서도 어떤 걸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크 절제술을 하신 건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후방 감압술만 하신 건지, 이런 게 또 중요한데, 어찌됐든 이제 수술을 했다가 괜찮으셨는데, 다시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제 환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간혹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그 디스크 수술을 한 부분에서 다시 디스크가 조금 더 터져 나와가지고, 재발을 했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쪽 부분의 수술을 했을 때에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위 척추부의 수술을 했을 때에 그런 부분이 이제 골절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은 통증이 유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검사를 MRI를 다시 찍으셨고 이제 특별히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일단은 조금 경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방사통 저림이 지금 호전이 좀 되신 건지 아니면은 뭐 그대로이신 건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검사를 다시 하셨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는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척추 양방향 내시경 수술, 후방 감압술 두 수술의 차이점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척추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고 후방 감압술이 두 수술의 차이점이 아니고요. 척추 양방향 내시경으로도 후방 감압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세 번째 사례, 요게 이제 척추 내시경 수술로 후방 감압술만 시행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 절제술, 그다음에 후방 감압술, 뭐 척추 유합술, 뭐 이런 식으로 수술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수술을 우리가 이제 고식적으로 열어서 내시경이나 아니 미세 현미경이나 열어서 하느냐, 눈으로 보면서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하나의 그 포탈을 가진 원포탈 내시경, 단방향 내시경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바이포탈이라고 하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이제 고수술이 다른 건 아닙니다. 어, 그다음에 디스크 4번이 재발 파열돼서 병원 두 곳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분 두 분이 다 척추 유합술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자는 말이 없고 유합술을 권유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수술하기 정말 싫어서 자연 치유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유합술 안 하고 이 내시경 수술할 수 있을까요? 여러 군데 가셨는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유압술을 하라고 했으면 이제 유압술에 해당되는 질병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내시경 수술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내시경으로 안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압술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해보자로 얘기를 안 하셨던 거는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신경공 협착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바로 그냥 유압술 하시라고 말씀을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실제로 뭐 신경공 협착이 뭐 예를 들어서 중심성 협착만 있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그런 뭐 디스크 환자분들이 디스크 절제술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내시경으로 할 수 있으면 내시경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척추에 변형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신경공 협착이 너무 심하게 진행됐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그 길을 풀어준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고 물론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만 디스크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수술은 이제 유압술인 거죠. 그래서 증상이 계속 심하게 있으시고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압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 이제 요즘에는 또 워낙 유튜브 이런 것들도 그런 데에서도 이제 뭐 비수술적 치료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게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무슨 재활치료 같은 걸로 무조건 다 100% 낫게 한다. 이런 또 잘못된 정보들이 또 많이 소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재활치료로 분명히 해결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시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우리가 신경이 오래 눌리게 되고 그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회복 속도도 당연히 느려지게 되고, 돌아오는 정도도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 정도를 좀, 회복 정도도 느리게 되고, 회복 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증상이 남게 되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수술이 무섭다고 수술을 그냥 꺼려 하시고, 그렇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오시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군데 가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셨는데 대부분 다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면 유압술을 반드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척추 유압 수술 후 5년 정도가 지났는데 통증이 재발해서요. 알아보니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수술이 가능할까요? 위쪽에 있는 한 마디가 문제가 됐을 때에 이제 유압술로 뒤에만 감압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그 정도가 심해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께서 몇 마디 수술을 했는지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한 마디 수술을 하고 그 위에가 망가졌다고 하면 간단하게 밑에 있는 이제 강복만 제거를 하고 위에 부분을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다시 강봉을 끼워서 넣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4레벨, 5레벨 수술을 했는데 그 위에를 또 이제 연결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 자체만으로, 이거 강봉 있는 거를 뽑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최소 침습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진 않거든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오히려 환자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열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못할 수 있는 건 못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위쪽만 이제 저렇게 유압술 하시고 난 다음에 위에가 망가진 경우에 이제 인접분절 질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양방 내시경을 통해서 유압술을 추가로 진행을 하거나 이제 후방 강압술만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직후에 아픈 다리가 싹 나았는데 마취가 풀려서 그런가 점점 통증이 올라옵니다. 원래 그런 건가요? 통증이 다시 사라지나요?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면 척추 마취라든지 하반신 마취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은 그 약이 이제 마취제가 풀리면서 통증이 일부 좀 수술에 대한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일부 조금 살짝 저린 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술 도중에 저희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신경을 젖히고 당기고 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 부종도 일정 부분 생깁니다. 당연히 건드려 놓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이제 염증 반응이 가라앉고
부종이 좀 빠지면 이제 좋아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시간이 조금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조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던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싹 다 나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통증이 갑자기 심하게 올라온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이렇게 다시 재발성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재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 많이 이제 행해지고 있는 수술인데요.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회복에 도움도 많이 되고, 실제로 이제 복귀도 빨리 고령이신 분들도 뭐 이틀 만에 퇴원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수술에 속하는 그런 좋은 술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수술을 무서워하시고 옛날에 척추 수술만 생각하셔서 그런 이제 척추 수술에 대한 그런 그런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만 생각하셔서 수술을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통증이 좀 꽤 있으시고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은 치료 방법, 이런 좋은 치료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셔서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